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득입니다. 미국에서 다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술집에서 찍힌 사진이 한번 돌아다녀서 이슈가 된 적이 한번 있었죠. 그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 3일 정도 후, 그리고 특별히 북한에서 미사일 쏜 다음날 윤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자주 가는 술집에서 이제 사실 누가 봐도 취해 보이는 듯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우연히 그 술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진을 찍힌 게 공개가 돼서 참 많이 놀랐는데요. 아마도 그 사진을 실제로 보지 않았고 누군가가 윤 대통령을 술집에서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으면은 아마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나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사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게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윤석열 대통령 어떤 본인의 절제하지 못함, 이런 문제, 즉 개인의 문제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술이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래서 오늘은 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술을 많이 마셔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보면은 인사불성이 돼서 이제 술에 취해서 오시거나 아니면은 술 마시고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술 마시고 싸워서 다쳤거나 심지어는 그야말로 그냥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인공삽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호흡할 능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튜브를 집어 넣어가지고 기계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할 때도 있는데요. 저도 이제 어떤 술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나이 한 60대 정도 되셨을까요? 이분이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병원에 와서 입원을 좀 하셨고,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됐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분들도 이유가 다 있습니다. 가정의 어떤 불화라든가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어렵고, 이렇게 술을 또 이렇게 유혹에 빠질 수 없는 또 그런 상황들이 들어보면은 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본인들의 이제 가족들도 있고 더 이상 이제 가족들을 실망시킬 수 없으니 내가 이제부터라도 이제 술을 끊고 다시 한번 생활을 해보겠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글쎄요, 이제 좀 감동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이 남성분이었는데 정확히 언제 다시 병원에 오셨냐면요, 똑같은 일로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어떤 결심이라든가 어떤 의지라는 것이 그것만으로 술을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최소한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가르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이 사실 똑같은 일로 또 몇 번을 더 왔습니다. 그 뒤로 병원에.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서로 좀 마주치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고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부인은 이제 임신 중이라서 이제 고생 중인데 술을 또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예,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이렇게 술에 관련해서는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미국에는 또 이런 재활시설들, 한국에도 있겠지만은요, 미국에도 이제 재활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혼자 이제 끊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이 그래도 내가 좀 술을 끊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되면 이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시설 재활 치료까지 마치고 나서 그 시설에 이제 무사히 이제 퇴원을 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술에 대한 유혹을 못 이겨서 다시 또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술을 이제 절제해서 마시지 못하고 계속 취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 의지가 약하고 이제 본인이 절제를 못한다. 즉 술을 이렇게 절제해서 마시지 못하는 것은 본인 잘못이지 어떤 다른 요인이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술을 절제해서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절제해서 마실 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뭐 예를 들어서 NBA 농구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덩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키가 많은 경우에 2m가 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르브론 제임스 따라다니면서 르브론 제임스가 하는 훈련을 뭐 6개월이나 1년 따라한다 한들 제가 어떻게 르브론 제임스가 하는 덩크를 제가 뭐 흉내조차 낼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뭐 서울대 가고 싶으면 모든 사람이 다 서울대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사람이 술을 절제해서 마실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마치 이렇게 덩크하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절제해서 마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술을 절제해서 마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내용은 뭐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제 뭐 교회 다녀도 마실 사람 다 마시죠. 뭐 제가 뭐 이런 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마시면 안 된다는 분위기는 좀 한국 교회에 좀 특징적이고 미국 교회만 가도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약해요.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교회는 와인도 못 마시게 하고 뭐 이런 교회도 있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을 때 술 한 잔, 뭐 와인 한 잔이라든지 맥주 한 잔을 가지고 한국 교회처럼 이제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성경에서도 그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취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있는데 뭐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구절은 사실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신 기적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이제 물로 바꾼 기적이 아니고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라서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게 포도주가 아니라 술이 아니고 뭐 주스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제가 들어봤는데 사실 그런 얘기는 사실 조금 궁색합니다. 제가 들어도. 예. 뭐 그냥 뭐 포도주라고 써 있으니까 포도주가 맞겠죠. 예. 그리고 그 사도 바울조차도 그 예전에 그 중동 지역에서 물이 좀 이제 질이 좀 안 좋으니까 그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를 좀 써라 뭐 이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 술 자체를 아예 못 마시게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는 마치 교회 다니면 아예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좀 가르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왔는데 이 선교사들이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정말 애 어른 할 것 없이 그렇게 술을 마시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길거리에서 그냥 항아리채 들고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있더래요, 사람들이. 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분들이 그때 이제 하나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민족은 술을 끊어야 산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이게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이제 민족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나라 사람들도 좀 민족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빨리빨리 하려고 한다는 거. 예를 들어 뭐 장점도 있죠. 정신력이 강하고 이제 투지가 강하고 또 이렇게 정이 많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는 거 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물론 뭐 단점도 있죠. 뭐 좀 냄비 근성,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불매 운동을 하는데 뭐 왜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뭐 선동 당하니까 그냥 막 열심히 막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또 나중에 어느샌가 뭐 일본 정부가 뭐 바뀐 것도 없는데 갑자기 또 안 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어떤 술에 대해서는요. 사실
저는 뭐 좋은 어떤 그런 전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양 같은 나라에서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어떤 음주 문화랄까요?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뭐 와인 한 잔 가지고 뭐 1시간, 심지어는 뭐 2시간 동안 한 잔 가지고 마시는 어떤 이런 걸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폭음을 하죠. 폭음. 예, 그래서 뭐 취할 때까지 마시거나 아니면 뭐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모질라서 물론 이제 일부의 경우긴 하지만은 뭐 신발에다가 술 넣어서 마신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생일주라고 해가지고 술에다가 온갖 더러운 거 넣어가지고 뭐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좋게 혼자 마시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업소에 가서 어떤 여종업원과 같이 마신다든가 어떤 이런 퇴폐적으로 마신다든가 분명히 어떤 잘못된 술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술을 절제해서 마시지 못할 거니까 아예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중독된 친구가 뭐 게임을 하루에 12시간, 13시간, 14시간씩 하면서 하루에 30분 하는 건 괜찮다고 주장한다 한들 그런 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끔 이제 정말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그런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하죠.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저는 이제 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술 맛을 한번 알게 되면 이제는 계속 마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최소한 한국에서는 그 말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실 때 물론 이제 뭐 장점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술 마시면은 이제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술을 마셔서 이제 좋은 점이라고 보통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제 뭐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되고, 즉 돈 버는 데 도움이 되고, 둘째는 이제 사회생활, 즉 인간관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술을 마시면서 직장 생활을 잘한다라는 게 글쎄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좀 추상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뭐 자기가 뭐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셔도 뭐 출근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뭐 그런 분들 뭐 개인적으로 관찰해 본 결과는 출근을 제 시간대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아침에 사무실에서 엎드려 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술 취해서 어떤 일의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뭐 직장 생활에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뭐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술 마시고 이렇게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심하게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술을 마셔서 이제 친해진다? 술 마시는 순간에는 좀 친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술만 깨면 여전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또 사이가 좀 좋아진 것 같고 술 깨면 여전히 사이가 안 좋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관계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진정한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은 사실 뭐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술을 마셔야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진다? 뭐 그런 관계는 이제 뭐 진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그 2018년도에 그 판문점 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제 김정은이 대국민 비핵화 사기쇼하고 판문점에서 술판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열심히 술 마셔놓고 나중에 김정은한테 무슨 소리 들었습니까? 무슨 삶은 소대가리니 뭐 보기 드문 뻔뻔한 인간이니 이러면서 욕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봐도 술로 인해서 뭐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기대를 하고 마시는지는 몰라도 뭐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러니한 거는 설령 누군가가 내가 정말 이 어떤 인간관계를 위해서 사회생활 즉 어떤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인맥을 위해서 내가 술을 마시겠다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그 나중에 이제 그 알코올 중독 단계에 가게 되면요 이렇게 혼자서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점점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술자리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렇게 혼자 마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식당에서도 그 사진만 봤을 때, 술집에서 찍힌 사진만 봤을 때는 당연히 뭐 윤핵관이라든가 뭐 측근들을 데리고 마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호원들만 있었고 혼자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호원들이야 그냥 뭐 그분들은 뭐 대통령 경호하러 일하러 간 거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 사람들랑 같이 마시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혼자 막 그 늦은 밤에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예. 이거는 사실 그 알코올 어떤 중독 단계가 아닌가 솔직히 좀 염려가 되고요. 결국에는 그 혼자 이렇게 마시게 된다 이렇게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술을 마신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알코올 중독 단계 가면은 이제 혼자 마시는 거죠. 사회생활, 뭐 인간관계를 넓히기는커녕 혼자 마시는 거니까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술을 한 잔도 안 마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트럼프의 친형이 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외모는 어떻게 보면 좀 술을 좀 잘 마실 것 같은데 한 잔도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잘했다고 충분히 해줄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재임 기간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죠. 물론 이제 뭐 비판받을 행동을 해서 비판받은 것도 있지만 뭐 이렇게 반대 진영에서 막 억지로 막 깎아내리는 것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누구도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술 안 마시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건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어떤 뭐 직장 생활과 어떤 사회 생활의 정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가지고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누군가는 나와서 아니 미국 대통령으로서 술도 마시면서 뭐 외교도 하고 그래야 더 잘 되지 않겠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비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직장 생활이라든가 혹은 뭐 사회생활에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예를 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또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안 좋은 점이요. 술을 마시면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정말 뭐 한 잔만 마시고 오늘 이제 안 마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폭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마시고 이러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취합니다. 예, 어떤 이제 분들은 자기는 아무리 마셔도 이제 술에 안 취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100% 정말 100%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술을 마시면 이렇게 취하게 되고 결국에 이제 두뇌가 이제 술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술에 취하면 자기가 직접 운전하면 안 되고 뭐 어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택시 혹은 뭐 대리기사님을 불러서 이렇게 집에 가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미 어떤 뭐 술 마셔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런 생각 자체가 이성적인 생각이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고. 근데 이제 술에 취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술은 치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치 이제 독약처럼 어떤 일정량을 이렇게 더 넘게 마시면 이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사량이 사람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치사량이 좀 낮은 어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주를 한 3-4병만 연속으로 마셔도 이게 정말 뭐 심장이 마비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문화가 좀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있는 기사는 아닌데 그 옛날에는 대학교 이제 신입생 그 3월, 2월 이때쯤 되면 매년 뭐 어디 뭐 신입생 MT 가서 술 마시다가 죽었다는 이렇게 기사가 매년 꼭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고 났다, 뭐 술 마시다 사고 났다 그러는데
엄밀히 얘기해서 그거는 이제 사고라기보다는 어떤 술이 가진 어떤 자연적인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치사량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독약처럼 이렇게 계속 마시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아무리 술이 센 사람도 계속 마신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어떤 치사량에 도달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뭐 술 마시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뭐 자살이라든가 또 혹은 뭐 사람을 친다든가 음주운전해서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굉장한 비극이죠. 그래서 그 술을 마심으로 해서 또 이런 단기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술을 일단은 오랜 기간 마시게 되면은 그 술로 인해서 이렇게 치매,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30 넘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이제 떨어집니다. 이렇게 뭘 들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뭘 공부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가뜩이나 이제 기억력이 나이가 들면 저절로 떨어지는데 술로 인해서 그걸 악화까지 시킨다? 그러면은 참 어렵겠죠.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배 이제 오른쪽 윗부분에 이제 간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간의 역할이라고 한다면요, 그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이제 독소를 해독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어떤 대부분의 어떤 것들이 간을 한번 거친다, 간을 한번 거쳐서 이렇게 해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술도 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일단은 처음에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를 무한정으로 이제 늘리는 게 아니고 한 10% 정도 더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술이 좀 세지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이제 그 수가 한 10% 정도 늘어나면은 이제 그만큼 더 이제 술을 더 마셔도 조금 이제 취하는 강도가 적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간이 조금씩 손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속 마시다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 마시다 보면은 간이 이렇게 굳어집니다. 그걸 이제 뭐 간경화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간경화가 이제 심해지고 나중에 더 이상 간이 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간이식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신장 같은 경우, 콩팥이라고도 하는 그 신장 같은 경우에는 그 투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장 기능이 망가져도 어떤 이 신장 투석을 통해서 어떤 그 최소한 몸에 있는 어떤 그 노폐물들을 계속 걸러줄 수 있는데요. 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간이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간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 주위에 자기 간을 떼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넷플릭스에 그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 정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미국 대통령이 총에 맞아가지고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돼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제대로 순서를 기다렸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보좌관이 극에서 나오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을 협박해서 간이식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간이식을 받아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간이식이 필요한데도 이식받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술 많이 마셔서 간이 상했는데 그걸 이제 간이식을 받는다?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오래 일하신 분들과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마시면 간이 완전 제 기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40도 안 됐어요. 나이가 40도 안 되는데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마셨냐고 하니까 이제 17살 때부터 딱 20년 채운 거죠. 그래서
이게 건강 문제로만 생각을 해도 이 술은 절대 무시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간뿐만이 아니라 그 심장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술 많이 부신 분들 이렇게 심장을 한번 보면은 심장에 심방이 두 개가 있고 이제 심실이 두 개, 이렇게 총 이제 어떤 네 개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 커져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술은 그냥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어떤 그런 건강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은요, 사실 안 좋은 사람, 즉 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인생에서 조금 피해야 할 사람, 혹은 만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인간관계, 어떤 사회생활에 뭐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피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됐다, 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기꾼이라든가 어떤 이런 내 인생에 좀 해가 될 사람들은 사실은 술집에서 만날 확률이 뭐 최소한 이제 건전한 카페에서 만날 확률보다는 조금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끔 기사에서도 보면은 뭐 어떤 A씨가 뭐 술집에서 만난 B씨에게 사기를 당해서 뭐 고소를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사실은 뭐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감정적인 어떤 기복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맞춰줘야 되는 그 주위의 어른들도 좀 짜증이 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자꾸 뭐 기분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제 정서가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죠.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좀 모르겠고, 그리고 좀 심한 경우에는 술 마시고 또 뭐 폭행이나 폭언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그래서 이런 거를 아이들이 겪으면 얼마나 정서가 불안해지겠어요. 그리고 뭐 늘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이 부모님이 술을 마시면 그 자녀들도 술을 마실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뭐 집에서 뭐 부모님이 술 마신 걸 본 적이 없는 사람과 뭐 집에서 부모님이 늘 술 마시는 모습을 본 사람을 비교할 때 당연히 뭐 부모님이 술 마시는 걸 본 사람이 술 마실 확률도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술을 좀 안 마시고 절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투수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웃 카운트는 삼진이 가장 좋다. 즉 이제 자기가 이제 스트라이크 아웃 3개를 잡아서 타석에서 이제 타자가 아예 공을 못 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타자가 공을 쳐서 이 야구공이 필드에 나가면 아무리 이제 쉬워 보이는 아웃 카운트라도 수비수가 실책을 할 수 있고요. 뭐 뜬 볼을 놓칠 수도 있고, 뭐 바람에 의해서 아웃될 게 안타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홈런이 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타자가 공을 쳐서 야구공이 필드로 나가면 이제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삼진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술을 마시게 되면 저는 그 끝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그렇죠. 사실 뭐 오미크론이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은 솔직히 오미크론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자기가 오미크론에 걸려서 어떻게 될지는 걸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었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른 사람의 어떤 귀한 목숨을 앗아간 어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처음 술을 시작할 때 자기가 언젠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큰 정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내가 뭐 아무리 나는 이제 술을 이제 시작하지만 절제해서 잘 마실 거야 이런 결심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아니면 정말 자기도 생각 못한 비극적인 일이 생길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술을 절제해서 마신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능력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굉장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이 다 절제 술 마실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한다라는 것은 많이 비현실적인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령 본인이 마신다 하더라도 혹시 뭐 주위에 뭐 친구나 동료나 뭐 자녀나 다른 사람이 정말 술을 이제 처음 시작하려고 한다면은 말리는 게 그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이제까지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좀 마셔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작하시지 말기를 정말 권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담배와 술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해야 되겠다. 죽었다 깨어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솔직히 제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담배를 펴라. 차라리 꼴초되는 게 낫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 담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간접 흡연 이런 개념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일은 잘 없고요. 최소한 이제 그 피해가 자기 본인한테만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것도 이제 뭐 10년, 20년 꾸준히 펴줬을 때. 그리고 사실 운 좋으면 뭐 암이라든가 어떤 그런 병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솔직히. 뭐 담배 핀다고 뭐 다 폐암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마시면 당연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이 단 술 마시기 시작한 며칠, 몇 주 만에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술 중에 죽어도 하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차라리 담배 피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드리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이 사회가 뭐 설령 술을 마시는 거를 이렇게 막 권유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본인의 어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술을 피하는 것,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인생을 좀 더 풍요롭게 사는, 좀 더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는 또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